삼성전자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주는 삼성전자를 보시는 분들이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나만 실적을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메모리 분위기를 말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 삼성전자가 그 수요를 실제 숫자로 얼마나 가져왔는지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애플까지 이어지면 시장은 다시 묻게 될 겁니다. AI 투자가 정말 계속되고 있나? 그 돈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나? 그 안에서 삼성전자는 얼마나 가져오고 있나?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겁니다. AI가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 주가와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가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엔비디아가 잘 되면 삼성전자가 좋아지는 건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돈을 더 쓰면 삼성전자도 같이 좋아지는 건지, 메타가 AI 투자를 늘리면 HBM만 좋아지는 건지, 서버용 D램과 SSD까지 같이 봐야 하는 건지, 아마존의 AWS 투자가 늘면 삼성전자 낸드에도 기회가 오는 건지, 이걸 하나씩 따로 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한 문장으로 보면 조금 쉬워집니다. AI와 반도체의 경계가 없어지는 순간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AI 기업 따로, 반도체 기업 따로 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회사, 메타는 SNS 회사, 아마존은 이커머스와 클라우드 회사, 애플은 스마트폰 회사,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회사, 이렇게 나눠서 봤죠. 그런데 지금은 이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GPU가 필요하고, GPU가 늘어나면 HBM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HBM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전력 인프라, 네트워크 장비까지 같이 필요해집니다.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모델을 키우고 추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체 AI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결국 서버를 늘려야 합니다. 아마존도 AWS 안에서 AI 서비스를 키우려면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고요. 애플도 온디바이스 AI를 제대로 하려면 스마트폰 안에서 더 빠른 메모리와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I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는 곧 반도체 수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더 이상 칩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AI가 돌아가는 전체 인프라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삼성전자를 보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 주 실적 시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까지 AI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업들이 AI를 하겠다고 말했고, 데이터 센터에 돈을 쓰겠다고 말했고, 자체 칩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쓰고 있는지, 그 돈이 매출로 연결되고 있는지, AI 투자 때문에 비용만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지, 이걸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처음에는 이야기에 반응합니다. AI가 온다, 데이터 센터가 커진다, 반도체 수요가 폭증한다, 이런 말만으로도 기대가 생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더 냉정해집니다. 그래서 매출은? 그래서 이익은?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수요를 얼마나 가져왔는데? 이렇게 묻기 시작하죠. 다음 주가 바로 그런 구간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과 서버 D램에서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줘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AI 투자가 계속되는지, 데이터 센터 지출을 줄이지 않는지 말해야 하고요. 삼성전자는 그 수요 속에서 HBM과 메모리, SSD, 파운드리 쪽 숫자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답해야 합니다. 아마존은 AWS와 AI 인프라 수요를 보여줘야 하고, 애플은 온디바이스 AI와 프리미엄 기기 수요가 살아있는지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이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 주주가 다음 주를 왜 봐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삼성전자 혼자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AI를 말하던 기업들이 이제 숫자로 증명하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삼성
삼성전자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보는 겁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이 꼭 구분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좋은 뉴스와 진짜 재평가는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자를 늘린다는 말은 좋은 뉴스입니다. 메타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한다는 말도 좋은 뉴스고요. 아마존이 AWS 수요가 강하다고 말하면 반도체 투자 심리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삼성전자 재평가로 바로 이어지려면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그 수요를 가져와야 합니다. AI 수요가 아무리 좋아도 그 수요를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만 가져가면 삼성전자에는 제한적입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아무리 강해도 삼성전자의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매출이 실제로 늘지 않으면 시장은 의심합니다. 파운드리 수요가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가 고객과 수요를 증명하지 못하면 재평가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실적 시즌은 삼성전자에게 기회이면서 시험대입니다. AI와 반도체의 경계가 없어지는 건 분명히 삼성전자에게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좋은 환경과 좋은 실적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삼성전자가 자기 몫을 가져오는지 봐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다음 주를 보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과 서버 D램 수요를 강하게 말하면 시장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AI 메모리 수요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에도 질문이 넘어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HBM에서 얼마나 따라오고 있나? 서버용 D램과 SSD는 얼마나 좋아지고 있나? 메모리 가격과 수익성은 얼마나 회복되고 있나?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입니다. 두 기업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 밀고 간다면 시장은 AI 인프라 수요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매출이 아니라 캐펙스, 즉 설비 투자입니다. AI를 말만 하는 기업인지 실제 돈을 계속 쓰는 기업인지 봐야 하거든요. 세 번째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답을 해야 합니다. HBM 고객 확대가 어디까지 왔는지, 메모리 가격 회복이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기업용 SSD와 서버용 D램 수요가 실제 숫자에 반영되고 있는지, 파운드리 적자는 줄어드는지, 하반기 전망은 더 좋아지는지, 이걸 시장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과 애플입니다. 아마존은 AWS와 AI 인프라 수요를 보여주고 애플은 온디바이스 AI와 모바일 수요를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이 흐름까지 이어지면 시장은 AI를 하나의 테마로 보지 않고 반도체 수요 전체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AI와 반도체의 경계가 없어지는 순간, 기업들이 말이 아니라 실적으로 보여주는 순간, 또 한 번 삼성전자는 재평가의 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실적 시즌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가 AI 투자는 계속한다고 말해도 비용 부담을 크게 이야기하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고요. 아마존이 AWS 성장률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하면 클라우드 투자 심리가 식을 수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좋은 숫자를 내도 시장이 이미 기대를 많이 반영했다고 판단하면 단기 반응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숫자가 나와도 HBM이나 파운드리 쪽 코멘트가 약하면 시장은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봐야 합니다. 하루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보다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이 숫자로 확인됐는지 봐야 합니다.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당장 크게 오르냐, 잠깐 흔들리냐만 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진짜 봐야 할 건 이겁니다. AI 투자 사이클이 꺾였는가, 아니면 계속되고 있는가, 그 수요가 메모리와 SSD, 파운드리로 확산되고 있는가, 삼성전자가 그 안에서 자기 몫을 회복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였습니다. 다음 주는 삼성전자 실적 하나만 보는 주간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수요를 말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말하고 아마존과 애플이 클라우드와 온디바이스 AI 흐름을 보여주는 주간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확인하려는 건 단순합니다. AI가 말로만 뜨거운 건지, 실제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SSD,
SSD, 파운드리, 모바일 부품까지 자기 숫자로 가져오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는 목표가 하나만 볼 게 아니라요. 앞으로 돈이 어느 산업으로 움직이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의 실적을 확인해야 하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자료 이름은 앞으로 5년 돈이 움직일 기업 지도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살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기업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최근 실적은 왜 달라졌는지,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투자 계획은 무엇인지부터 정리했고요. 앞으로 1년, 3년, 5년 동안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회사 발표와 시장 전망은 섞지 않도록 구분했고, 적정가도 숫자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적과 조건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시장은 반도체, IT 및 플랫폼, 자동차 및 모빌리티, 화학 및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및 인프라까지 8개 섹터로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봐야 하냐면요. 돈은 한 종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면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서버용 기램, 기업용 SSD, 후공정, 패키징, 전력기기와 냉각 장비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현대차와 기아만 보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전장, 배터리, 로봇으로 연결되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단순한 종목표가 아니라 돈이 어느 길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지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자료 안에는 각 섹터에서 계속 관찰할 대표 기업 68개도 정리해놨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처럼 장비와 부품, 테스트에 연결되는 기업들을 함께 볼 수 있고요. IT와 플랫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자동차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전장과 자율주행 흐름까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화학과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인프라까지 시장의 돈이 어디로 퍼지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68개 기업을 모두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이 어떤 섹터를 선택하고 있는지, 대장주에서 후속주로 돈이 퍼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 목록입니다. 삼성전자는 별도 심층 분석 페이지로 구성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스마트폰과 가전, 디스플레이와 전장 사업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사업부에서 달라졌는지, 재고와 설비 투자, 현금 흐름은 어떤 방향인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차트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도 재고가 충분히 줄지 않으면 이익 회복이 늦어질 수 있고요. 매출이 늘어도 HBM이나 첨단 파운드리에서 수익성이 따라오지 못하면 시장이 기대한 만큼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는 HBM 고객사 확대와 첨단 제품 양산, 수율과 재고 변화를 보고요. 3년 구간에서는 설비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파운드리 고객과 점유율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년 구간에서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장, 로봇, AI 기기와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이 새로운 이익축이 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네이버, 현대차, LG화학, 미래에셋증권,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각 업종 대표 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 구조와 최근 실적, 경쟁력과 공식 투자 계획을 먼저 보고요. 1년, 3년, 5년 뒤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하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 돈을 버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네이버는 AI 투자가 검색과 광고, 커머스 매출로 연결되는지 봐야 하고요.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과 로봇 사업이 성장축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이자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과 소각 같은 주주 환원까지 봐야 하고, 제약 및 바이오는 생산 능력과 신규 수주, 임상과 허가 진행 상황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적정가도 보수적, 기준, 낙관적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HBM과 첨단 공정 수익성 개선이 늦어지고 메모리 업황이 약하면 보수적인 평가를 적용하고요. 메모리 업황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회사가 계획한 수준으로 이익이 늘어나면 기준 시나리오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시장 점유율 회복과 신규 사업 성과까지 확인된다면 낙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실적이 나와야 그 가격이 성립하는지, 반대로 어떤 조건이 무너지면 다시 낮춰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매수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매출과 이익뿐 아니라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하고요. 외국인과 기관 자금, 거래대금, 섹터 확산 여부도 함께 보게 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돌파 구간인지, 조정 뒤 회복 구간인지, 이미 기대가 과하게 반영된 과열 구간인지도 구분할 수 있고요. 비중이 너무 몰려있지는 않은지, 분할 진입 계획과 손실 제한 기준이 있는지,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도 점검하게 했습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성과 현재 가격, 시장 수급과 내 계좌의 비중을 따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 완료라고 4글자만 남겨주세요.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확인되는 순서대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돈이 어느 산업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의 실적과 계획을 확인해야 할지를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삼성전자 혼자 보는 주간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시장의 온도를 보여주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의 지속성을 말하고, 삼성전자가 그 수요를 자신의 숫자로 얼마나 가져갔는지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애플까지 이어지면 시장은 AI를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실제 기업 실적의 흐름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와 반도체의 경계가 없어지는 순간, 기업들이 말이 아니라 실적으로 보여주는 순간, 삼성전자는 또 한 번 재평가의 기회를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재평가는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HBM, 서버용 DRAM, 기업용 SSD, 파운드리, 모바일 메모리에서 실제 숫자를 보여줘야 합니다. AI 투자가 계속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삼성전자가 그 투자 흐름 안에서 자기 몫을 가져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루 주가만 보지 마시고요. 기업들이 어떤 숫자를 내놓는지, 어떤 전망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삼성전자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차분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